자, 대표부터 당원까지 뭔가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어느 당 얘기일까요? 잠깐 영상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고 오시죠. 내가 아는 어떤 청년이 요즘 말하는 스펙이 하나도 없어요. 학점도 그냥 엉터리, 3점도 안 되고 서류 심사에서 통과한 5군데에서는 다 최종을 끌어냈어요. 그 청년이 우리 아들입니다. 당내에서 이제 리더십을 못해 삼는 의원들이 좀 있는데요. 당의 다양한 의견이 있겠죠. 자신의 문제까지 나오는데 저는 못 들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얘기인 것 같죠? 자, 지금부터 준비된 뉴스는 또 다른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하종대 동아일보 뉴스연구팀 팀장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두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제의 제목 대표부터 당원까지 점점점이었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대표부터 당원까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요즘에 한국당 내에서 여러 가지 뭐 말실수도 나오고 뭐 행사도 논란이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황교안 대표는 아들 스펙은 없는데 대기업에 입사했다 이런 식으로 좀 자랑한 것 아니냐. 또 하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에 대한 얘기를 해서 또 발언이 구설에 올랐죠.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3당과 합의문을 발표를 했다가 당 의총에서 이것이 불발되면서 리더십의 위기를 맞았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당 당원 행사에서 엉덩이춤 논란이 벌어지기도 해서 대표부터 당원까지 정말 악재가 끊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상황이 이쯤 되니까 김민지 기자, 민주당의 의원들은 글쎄요, 참,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한테 이렇게 운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 운이 바로 야당 운이라고 야당 하는 건데요. 어떤 언론 보도에 이렇게 우리가 야당 운이 있다라는 발언도 소개가 됐는데,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을 좀 만나보면요. 총선 분위기, 준비 분위기 이런 걸 물으면, 아직 총선은 좀 많이 남았지만, 우리가 잘 해야겠지만, 그래도 한국당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그러니까 네. 대표부터 당원까지 엉덩이 춤이 이제 당원들에 의해서 논란이 됐던 사안인데, 그래서 한국당의 이 최근에 이런 논란이요, 이렇게 뭐랄까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한국당에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좀 시기적으로 이런 사고들이 좀 이렇게 최근에 몰린 걸까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표 그다음에 원내대표 지난번에 사실 대변인도 또 구설이 오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원들 행사까지 계속 연이어서 터지는 건데. 물론 이제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면서 말실수로 촉발되는 해프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계속 겹치다 보니까 한국당 전체 분위기에 뭔가 좀 느슨해진 거나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장 근본적인 저는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지금 경제가 좀 엉망이고 안보도 굉장히 좀 위기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든 악재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 많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은 야당인 입장에서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워낙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자리를 지키고만 있으면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있다라는 굉장히 단선적인 낙관론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한 생각? 네,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쌓이면 쌓일수록 물론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평가하고 싶어서 야당에 고개를 돌리지만 그러나 그 야당이 계속 실수를 하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유권자들이 사실 야당한테 선택표를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한국당을 이끌어가는 주류의 생각은 우리가 그냥 버티고 강경하게 입장만 가지고 있으면 문재인 정부 비판만 하기만 하면 우리가 스스로 변화하지 않더라도 표는 우리 거야라고 하는 너무 지나친 단선론에 빠져 있지 않은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고 고치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의 관성에 그냥 맡기는 거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성 당원들이 엉덩이 춤을 춰서 좀 논란을 빚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과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해명도 조금 도마에 오른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 여성 당원들의 이 엉덩이 춤 논란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언론이 좌파에 장악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메시지를 내놓으면 하나도 보도가 안 됩니다. 실수하면 크게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하는 일은 다 잘못하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좋지 못하게 비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노출되고 잘하고 있는 것들은 보도가 전혀 안 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우리가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성 당원들의 엉덩이 침 논란이 크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자 좋은 메시지를 내놓으면 보도가 잘 안 되고 실수하면 크게 보도가 되고 있다. 언론, 좌파가 장악하고 있다. 뭐 이런 좀 대응 논리를 폈는데요, 황 대표가. 우리 하 팀장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이제 그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저런 얘기를 뭐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비록 예를 들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시기에 언론의 보도 태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했을 시기에 언론의 보도 태도, 약간의 차이는 있거든요.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집권 초기에는 그 집권당의 프리미엄이 조금씩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도 직접 자기 스스로 인정했지만 예. 자기 당에서 실수했다고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 실수를 안 해야죠. 안 하게. 지금 예를 들면은 뭐 아들의 뭐 토익 점수라든지 아니면 학점 이런 것들을 조금 잘못 얘기했다든가, 아니면 사실은 이제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에 국적별로 좀 타등을 주자 이 한 얘기는 사실은 이제 최저임금제 지금 최근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뭐 지역별로도 좀 차등을 주자, 아니면 업종별로도 뭐 차등을 주자 하면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혹시 숙식비 같은 거를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큰 말 자체가 실수냐 이렇게 말할 때 어느 정도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 얘기 자체가 크게 전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자체 발언지 자체가 잘못된 걸 인정한다면 그걸 안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걸 언론이 알겠습니다. 작은 거를 크게 보도했기 때문에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사실관계를 좀 호도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황교안 대표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다른 당에서는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 목소리도 잠깐 듣고 오시죠. 언론이 좌파에 장악됐다, 실수하면 크게 보도된다는 황교안 대표의 인식입니다. 전형적인 남 탓이고 시대에 뒤처진 태행적 보수 꼰대의 모습입니다. 국민을 부끄럽게 만든 사건을 저지른 것에 대한 진지한 사과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엉뚱하게도 언론 탓을 하고 있다. 게다가 철진한 색깔론까지 들이댄다. 뭘 잘했다고 언론에 대한 지적질인가? 다른 당에서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자, 김민지 기자. 네. 이런 상황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무언가 한마디 했다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네, 친박신당 뭐 얘기 많이 나오는데 친박신당에 등장하면 황 대표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상 자기를 탄핵에 앞장섰던 자기에게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그럼 찍힌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속된 말로 찍힌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석방도 주장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사면 그러니까 주장하고 있는데도 바로 늦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늦게. 그래서 도로 박근혜당 소리를 들어서 표를 어떻게든 표를 얻으려고 하는데 친박신당이 태어나면은 상당히 어려워질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에게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다. 황교안 대표 속된 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찍혔다. 친박 신당이 탄생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저런 얘기 왜 자꾸 하는 걸까요? 아마 이제 제일 큰 이유는 박지원 의원이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프로가 일주일에 몇 개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의 당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언론에 관심도 갖고 또 구설수 오르기도 하는데요. 저는 박 대표가 저런 말을 박 의원이 저런 말을 하는 게 무슨 나름대로의 이제 주변 정치권에서 들은 이야기도 이제 근거가 될 수 있고, 그다음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추측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황교안 대표가 찍혔다는 말은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번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을 유일하게 접견해서 만날 수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특정 TV에 나가가지고 작정하고 황교안 대표를 비판한 적이 있잖아요. 그랬죠. 그건 나중에 전해드리고 나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켰다는 거예요. 나가서 나의 의사를 분명히 언론에 공개를 해라. 황교안 전 총리는 내가 봤을 때는 나를 생각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내 덕에 컸지만 나를 배신한 사람이다. 이러한 메시지 분명히 줬던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러나 이제 박지원 의원이 말한 것처럼 두 번째 친박 신당에 나타나면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건 저는 부분적으로 좀 동의를 못하는 게 이른바 이제 대한민국당, 우리 공화당으로 이제 친박 신당으로 만들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자유한국당 안에 같이 있었던 보수 강경파 또는 극우 세력이라고 편견되는 분들이 사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네. 오히려 황교안 대표 체제나 자유한국당 체제가 잘만 혁신을 하고 잘만 좀 정신을 차린다고 한다면 오히려 중도로 확장할 수 있는 오히려 그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그 결과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본다면 꼭 대한애국당으로 나가버린 것이 황교안 대표에게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준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황교안 대표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에 서초구가 있죠, 서초구. 예, 서초구에 구청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예, 한국당 서울시의 서초구청장 얘기인데요. 자, 김민지 기자, 먼저 약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무슨 얘기인지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서울의 이제 구청장 중에서는 유일하게 야당 출신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한 말이 좀 논란이 됐는데요. 이 사랑의 교회라고 강남에 큰 교회가 있는데 여기가 도로 아래 지하 공간을 좀 사용하고 있어서 불법 점용 논란으로 재판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데 헌당 예배에서 좀 잘못된 논란이 되는 발언을 했어요.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정말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피와 땀, 눈물의 기적으로, 눈물의 기도로 오늘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펴지게 하도록 점령 허가를 계속해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이달 1일 서초구 사랑의 교회 새로운 예배당,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예, 새 예배당에서 열린 헌당식에 참석해서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조금 전에. 그런데 이제 이 서초구 사랑의 교회에게 이 새 예배당이요. 아까 김민지 기자도 잠깐 설명을 줬습니다만 불법 점용, 이것 때문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도로 점용 허가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1심하고 2심에서는 저 사랑의 교회가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게 맞다.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이죠. 대법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저렇게 뭔가 서초구에서 그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2심 재판까지는 서초구에 문제가 있다라고 사법부가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초구청장이 가서 영원히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떻게 보세요, 그죠? 저희가 이제 사실 신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서초 지하철역에서 이제 교회로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처음에 그 사랑의 교회가 만들어질 때 거기에 이제 어린이집을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직접 서초구청에 확인을 해봤더니 어린이집이 이미 기부 체납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서초구청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거는 그냥 원래 지어서 주는 거였고 그거하고 이 점용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조은희 구청장이 과연 그걸 어떻게 서로 조건부라고 생각했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판결하고는 아무런 이 기부 체납과 상관이 없고 그리고 또 설령 조은희 구청장이 이거를 계속적으로 점용 허가를 해주겠다 하더라도 지금 1, 2심에서 서초구청이 졌지 않습니까? 이건 해주면 안 된다고.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니까 서초구청장이 어떻게 하더라도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 다만 그 교회에 가서 그런 식으로 영원히 계속적으로 점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드리겠다 이렇게 한 것 자체는 상당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봐야죠. 예. 사실은 이제 저 사랑의 교회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강남의 대형 교회 중에 한 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교회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려운 교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교회의 그 신도들의 마음이 한쪽으로 쏠리건 한쪽으로 바뀌어버리면 정치인한테 치명적일 수 있어요. 예.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아마 서초구 그 국회의원 경선을 놓고 조윤선 전 장관하고 이해운 지금 의원이 경선 붙었을 때 들리는 말로는 사랑의 교회 신도가 누구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당락이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정도로 사랑의 교회가 영향력이 큰 데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초구청장
조은희 주청장이 가서 예. 사랑의 교회에 마음에 드는 신도들에게 마음에 드는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지나치게 과한 발언이 나온 거고요. 예. 명백하게 저 집 점용 허가를 내준 그 도로 지하 사용권은 지금 이제 끝났습니다. 아하. 끝났고 불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도로 지하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중단을 하고 교회가 사실은 시설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저건 불법이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재판 절차가 마지막 대법원 판결만 남아있을 뿐이지 끝났기 때문에 예. 구청장이 저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아무 효력은 없는 거고요. 다만 말이 좀 과했고 지나친 정치인으로서의 그 사랑의 교회 신도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큰 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서초구청장 얘기까지 해봤고요.